오늘 서리가 왔죠. 아침에 감을 따려고 차를 탔더니 앞유리에 얼음이 얼어가지고 그런데다가 10시까지 감을 따는데 손이 엄청 시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또 집에 오면서 복숭나무를 봤더니 잎이 이제 꽐라가 돼가지고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슬슬 걸음을 낼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의 이제 올해 걸음 될 계획은 어떻게 되냐면 조생종은 이제 저는 무조건 가을에 하거든요. 늦가을에. 조생종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늦가을에 해요. 늦가을에 하고, 그리고 만생종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이제 내년 늦은 봄에 할 거거든요. 올해 제가 만생종 농사가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분들 올해 이제 보면은 순다방 먹었거나 아니면 복숭아 뒤에 껌껌부터 해가지고 복숭아를 막 도매금으로 넘기신 분도 꽤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보다 이제 낙과가 돼가지고, 그리고 낙과된 2차 피해로 이제 달려있긴 달려있는데 기형과가 많았죠. 그래가지고 올해 이제 농사가 좀 힘들었는데, 그래서 올해 많이 안 달려가지고 결과지의 길이가 예년보다 좀 길어요. 그래가지고 감사비료도 올해는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은 늦가을에 걸음을 해야 되는데 올해 나무 이제 수세가 좋은 편이라 가지고 내년 이제 늦은 봄에 걸음량을 3분의 1로 줄여가지고 걸음을 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한강이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춰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9월이나 10월에 이제 걸음을 일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년에 이제 저장량분 때문에 좀 일찍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글쎄요, 저는 9월, 10월이면은 아직 뿌리가 계속 움직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내년에 할 걸음을 하시면서 또 뭐 저장량분도 더 많게 축적시키기 위해서 하신다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게 살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녁을 소식하거나, 그리고 아니면은 뭐 최소한의 뭐 과일 한두 개 먹고 공복에 주무시는 게 장수의 한 비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녁에 애기 엄마랑 TV를 보고 있다가 12시 돼가지고 자기에 좀 적적하니까 라면 하나 끓여 먹자 그래가지고, 또 하나 끓이기는 또 둘이 먹기 모자랄 것 같아서 또 2개 끓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먹고 나니까 또 아쉽잖아요. 그러면은 또 밥을 말아야 되잖아요. 밥 말아 먹고 나면은 주인 잘못 만난 위는 밤새 일을 하겠죠. 본인은 잔다고 잤는데,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 보면 얼굴이 막 퉁퉁 보이잖아요. 그리고 몸도 막 두드려 맞은 것 마냥 막 찌뿌둥하니, 그렇죠.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9월, 10월에 일찍 이렇게 걸음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가을에 이제 가물어 가지고 9월, 10월에 이제 비가 안 왔으면 다행인데, 올해같이 재수 없이 이제 9월, 10월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러면 비가 많이 오면 양분이 이제 땅속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나무가 그걸 빨아먹고 계속 위로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도장을 시켜. 그 도장을 시킨다는 건 뭐냐면 나무가 늦게까지 잠을 못 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겨울에 수면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럼 또 그 이후에 재수없이 또 올겨울에 뭐 영하 뭐 17도, 20도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9월, 10월에 걸음한 나무는 보일러실로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죠. 나무 죽이는 1등 공신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 밭대기 하나씩 그냥 날려버리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너무 부지런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은 뭐 저장양분부터 축적시킨다고 해가지고 9월, 10월에 거름을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저장양분은 최소한의 안에까지 햇빛이 들어가게끔 최소한의 도장지를 빼주시고, 그리고 올 가을에 그 일조량,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년 가을이나 봄에 한 거름, 그리고 비료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잉여 양분 가지고 이 나무가 내년에 쓸 저장 양분은 충분히 축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벌써 수확한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뿌리에 저장할 수 있는 기간이 좀 길은 편이잖아요. 근데 사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앞으로 이제 계속 열매를 뭐 11월, 15일까지 딸 수도 있겠지만 그 기간까지 계속 열매를 끌고 가기 때문에 사과를 딴 이후에 뭐 요소를 연면시비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런 저장 양분에 좀 도움이 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 중에 요소 타가지고 잎 떨어지기 직전에 연면시비 하면 돼요. 이 거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집어넣으면은 꾸준히 계속 그 양분이 누적이 돼가지고 나무가 계속 빨아먹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집안 말아먹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9월, 10월에 거름을 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그리고 거름량인데요. 거름량인데 조생종 같은 경우는 늦가을에 이제 저는 이제 푸대거름을 하는데 뭐 나무가 이제 나무가 아무리 크더라도 수세가 세면은 거름을 한 포 내지는 굶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반포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나무가 작아. 근데 나무 수세가 좀 약한 것 같아. 그러면은 작은 나무에도 거름을 4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름의 양을 나무의 수세에 따라 거름량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반차에다 싣고 가면서 나무를 이렇게 바라본 다음에 한 포도 떨어뜨리고, 뭐 4포도 떨어뜨리고, 2포도 떨어뜨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나무의 이제 크기를 보고 이제 거름을 주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는 형님도 나무가 큰데, 나무가 세력이 좋은데 거름을 많이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형한테, 형 왜 이렇게 거름을 많이 했어? 그래서 이렇게 물으니까 나무가 커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나무가 크더라도 수세가 세면은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무의 크기에 따라 거름량을 주는 게 아니라 나무 수세에 따라 거름량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거름을 하실 때는 저는 거름을 계속 돌려요. 그래서 뭐 최소한 2년 이상은 쓰지 않거든요. 저는 저희 집에 거름 가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장님이 있는데 원래 그 거름 가게 사장님 거를 써줘야 맞잖아요. 근데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써요. 거름을 막 계속 돌려. 이 회사, A 회사, B 회사, C 회사, 막대비, 그 푸대거름 그 개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려요. 왜냐면은 그 거름도 한 가지만 계속 주면은 나무가 한 해는 그 퇴비를 100%를 빨아먹을지 몰라도 이듬해 가면은 80%로 줄고, 그리고 이듬해 가면은 60%로 줄고, 그 다음에 또 주게 되면은 50% 밑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거름을 계속 주면은 나무가 해마다 그 빨아먹는 흡수량이 점점 떨어져. 그러니까 나무가 거름을 많이 주는데 수세는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거름을 아무리 친해도 해마다 이렇게 돌려요. 한강에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관리 방법에 따라서 관리 방법이 있는데, 정례하고 적화를
세밀하게 하시는 분이 있고 그냥 대충 하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안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례하고 적화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이상으로 겁나게 세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계속 세력이 계속 좋아져요. 그래서 그 세력을 봐가면서 거름량을 계속 줄여. 근데 이제 정례를 대충 하시거나 최소한으로 하시거나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거름량을 동일하게 해야 되겠죠. 해마다 하는 양 아니면 나무 숯에 봐가면서 하시는 양을 동일하게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이렇게 좀 세게 하는 편이라 계속해서 나무 세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거름량도 일정 부분 계속 조금씩 줄이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노목 같은 경우에는 필히 이제 정례하고 적화를 좀 세밀하게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노목은 나무 숯을 약간 좀 세게 끌고 가셔야 돼. 안 그러면은 뿌리도 좀 활력도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약하게 끌고 가면은 나무가 이렇게 세력이 갑자기 확 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노목 같은 경우에는 정례 적화를 좀 세밀하게 해가지고 약간 나무를 숯을 약간 좀 세게 끌고 가려고 하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강에 거름하는 방법, 그리고 뭐 이제 거름량, 그리고 관리 방법에 따라서 이제 거름하는 거를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거는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만 한강에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녹여있는 부분이니까 그냥 참고용으로만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